성함 좀 여쭤볼게요. 기어박스의 이병진이요. 기어 아, 기어박스. 네, 박스 이병진이요. 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4세대로 진화한 신형 투싼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시승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2시간 정도 촬영을 할 차 색상은 쉬머링 실버라고 하는 색상이에요. 지금 출발 전인데 여기에 신형 투싼들이 몇 대 서 있어서 색상 느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이거는 팬텀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이고요. 흰색은 화이트 크림이라는 색상입니다. 특이한 색상이 있는데 저게 아마존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이에요. 이게 약간 녹색빛이 좀 도는 듯한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림슨 레드라고 하는 빨간색 차 색상입니다. 밝은 색상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패턴과 라인들이 좀 굵게 많이 좀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동을 켜둔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커다란 프론트 그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엔진은 돌지 않아서 소리는 그냥 우웅 하는 일반 전기차에서 나는 듯한 그런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방향지시등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아랫부분 여기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휠은 23560R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컨티넨탈 크로스 LX 스포트라고 하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난번에 제가 쇼룸에서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 여닫을 때 어떤 이런 그 좀 질감,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습니다. 방향지등을 켜면 네, 후방이 모니터로 표시가 됩니다. 실내도 기존에 쇼룸에서 보여드린 거와 큰 차이 없습니다. 뚝 띄어서 달아놓은 것 같은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이 기어 변속 버튼 위쪽으로 토글 스위치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가 있네요. 뭔가 이렇게 쭉 라운딩을 해서 실내를 좀 감싼 듯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여전히 뭔가 특징적이긴 하고요. 선명하고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 근데 이 테두리에 뭔가 하이그로시 재질이 좀 많이 쓰여서 그 부분은 살짝 조금 걸리기는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도 동일합니다.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가 있죠. 에너지 흐름도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도 세심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히 다른 메뉴는 없습니다. 뭐 후석 추침 모드도 들어있고요. 현대 카페이라고 해서 주유소나 주차장 같은 데 제휴가 되어 있으면 차 안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발레 모드도 들어있고요. 빌트인 캠까지 들어있는 모드입니다. 이 차는 인스포레이션 트림에서도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건 모두 넣은 모델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개방감이 상당히 크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로 바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개방감이면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충전이 되고 있나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니까는 알 수 있는데, 문자나 뭔가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각이 안 나오긴 해요. 여기 컵홀더 2개 있고 안쪽으로 300ml 생수병 한번 넣어보면 넉넉합니다. 한 6개, 7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뒷시트를 접으면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되느냐? 제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지금 접고 있는데요. 전동이고요, 당연히. 뭐 뒷공간 여유 있습니다. 넓고요. 레버를 이용해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 이렇게 접히죠. 하지만 바닥에 고정은 되지 않아요. 바닥에 고정을 하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면 고정이 돼요. 이 뒷시트 아래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석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살짝 좀 이렇게 층이 져 있고요. 살짝 볼록 올라와 있고 약간 이 언덕이 생기긴 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12V 파워 아울렛도 당연히 마련이 돼 있고요.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뒷좌석을 위한 옵션도 괜찮아요. USB 포트가 2개나 마련이 돼 있고요. 에어 벤트도 깔끔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뭐 그물 네트도 있고요. 하이그로시 소재를 많이 썼네요. 열선 2단계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 역시도 뭔가 이렇게 생수병이나 텀블러를 꽂을 수 있는 홈을 파놨고, 포켓은 크게 없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도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가격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857만원, 프리미엄은 3,073만원이고요. 가장 윗급 모델 인스퍼레이션은 3,467만원입니다. 여기에 빌트인 캠 더해져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와 LED 실내 등 들어가 있고,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플래티넘은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8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들어있는 모델이어서 한 3,700 후반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4세대로 진화해서 돌아온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에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전동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어쨌든 배기가스를 줄이는 게 메이커들의 가장 1차적인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도 이 전동화 모델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 1.6 디젤은 없어졌고요. 2.0 디젤 모델이 있고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지금 이 시승을 하고 있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 더하기 전기 모터와 배터리 구성의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의 파워트레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낮에 틴팅도 되어 있지 않아서 실내가 아주 해가 들이치면 상당히 뜨겁게 빛도 반사가 많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행을 했었는데 계기판이 뭐 난반사가 있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비치니까 그래픽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아주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좀 파고드는 거 말고는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실내의 정숙성은 괜찮습니다. 자, 출발을 한번 해보죠. 기어 방식이 버튼이잖아요. 버튼이 이게 아직까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PRND를 누를 때 꼭 시선을 한번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설명을 좀 드렸죠. 좀 더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 출력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 모델이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27.0kg/m 토크입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더해져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시스템 합산한 출력이 230마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50마력 차이니까 1.6 터보 모델과의 어떤 출력 성능 차이는 꽤 크게 나는 거죠. 주행 중에 가속감 같은 건 뭐 아쉽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 두고 달리면 더 배터리와 이 1.6 터보 가솔린 엔진의 출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드죠.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고요. 핸들도 더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쏘아붙이고 달린다고 해도 이 출력 성능 때문에 아쉽거나 부족한 거는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EV 모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계속 전기차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속의 배터리가 좀 있으면 꽤나 적극적으로 이 전기차 모드, 내연기관 엔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요. 핸들링은 약간 유격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좀 가벼운 편입니다, 대체로. 근데 무난해요. 이 느낌이 뭐 아주 묵직하거나 팽팽하거나 자로 잰 듯 뭐 날카롭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품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어울리게 대체로 정확하고 대체로 똑똑합니다. 이렇게 좀 지금 방시턱을 좀 넘어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높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뭐 롤이나 피칭이나 바운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좀 있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댐핑 스트로크의 이 여유는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그래서 좀 폭신폭신한 편인데 스프링 레이트를 좀 타이트하게 조였거나 세팅을 좀 달리해서 큰 바운스를 지나갈 때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편해요. 요철 구간이나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나갈 때는 좀 통통 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투싼을 즐기고 구매를 고려하는 조금 젊은 오너들의 취향을 반영한 듯한 그런 세팅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특화 메뉴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평균 연비 11.2km가 나왔네요. 이것저것 좀 과격하게 테스트도 하고 좀 확인을 하느라고 꽤나 연비가 좋지 않게 운전을 해서 최악의 연비를 지금 뽑았네요. 40km 좀 안 되게 주행을 했고요. 다시 가는 길에 이때는 좀 연비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커다란 트럭들이 좀 많이 주변에 지나다니고 있는데
준중형 SUV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락함과 정숙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스템 출력이 230마력이잖아요. 세 가지 파워트레인 중에서는 이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힘이 제일 좋습니다.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186마력쯤 되고요. 대신 토크가 좀 높죠. 최대 토크가 42.5kg/m입니다. 가장 연비가 안 좋은 모델만 기준으로 보면 1.6 터보 가솔린 투싼은 표준 연비가 리터당 11km/L예요. 같은 조건의 2.0 디젤을 보면 리터당 14km 정도쯤 되고요. 같은 옵션의 디젤, 2.0 디젤은 리터당 13km 정도 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 조건의 이 모델은 표준 연비가 보니까 15.8km/L예요. 제가 덩치가 큰 편이 아니어서 가장 낮게 세팅을 하면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투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운사이징의 싱글 터보잖아요.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으면 약 1.5초 정도 이후에 터보렉이 확 터져 나오듯이 우웅 하면서 밀어주는 그런 터보 앤 하이브리드 렉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 영역에서 힘이 달리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전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킹 감각이 좀 이상했고요. 또 하나는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개입됐다가 떨어졌다가 엔진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할 때의 그 불편한 느낌, 이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대기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 얼마 전에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가 시승을 했는데요, 두 가지의 불편한 느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엔진이 개입되는 요 시점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그냥 엔진 소리가 조금 소리를 귀에 들리는, 그래서 아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이 차체를 좀 치고 들어오는, 특히 사이드미러와 A필러 쪽을 타고 실내를 파고드는 풍절음이 살짝 들리긴 하는데 이 정도는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 장치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가장 4단계 중에서 가깝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작동을 시작했다, 차선도 감지했다 라고 지금 들어왔고요. 테스트 차원에서 잠깐 손을 떼보겠습니다. 이 차로의 가운데를 물고 가는 능력도 정말 탁월하고요. 속도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능력도 확실히 좋습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지금 계기판 우측에 경고 문구만 떠 있는 상태인데요, 핸들을 잡지 않아 볼게요. 소리가 나면서 조금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잡지 않으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차로 유지 기능은 해제가 되고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서 가는 ACC 오토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체 감각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타보면서 두루두루 다 편하고 만족스러운데 이게 롤이나 바운싱이나 피칭이 없지는 않아요. 약간 급하게 풀 브레이킹을 하면 조금 뭔가 먹먹하고 조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의 브레이킹 감각보다 다소 뭔가 뭉툭하고 좀 무딘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노즈다이브 현상이라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수그려서 파고드는, 땅으로 처박히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댐핑 스트로크 아래 위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 코너를 조금 과격하게 달려보고 해봤는데 불안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타보면 좋아요. 좋은데 쪼면서 달리는 그 정도의 안정감이나 묵직함이나 그런 것까지 바라시면 기대치가 너무 큰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충방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써서 전기모터 EV 모드와 엔진이 왔다 갔다 자주 해요. 전기차 모드로 꽤 오래 달립니다. 편의장비 풍성하고요. 물론 풀옵션 모델이니까 더 그렇긴 하겠지만 가다서다를 반복을 많이 하는 도심주행 구간이 많고 그런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정숙하고 좀 조용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차값이 좀 비싸더라도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드릴 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많고 고속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2.0 디젤의 8단 자동 변속기 품은 그 모델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모델은 거의 내연기관 차를 탈 때의 자연스러운 느낌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질감이 없어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 투싼 하이브리드, 이 실내 공간 넓고 안락하고 대체로 다 무난해요. 한번 꼭 둘러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만듦새와 완성도라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77.4km를 주행을 했는데요. 트립 컴퓨터 상에 표시된 최종 연비는 리터당 12.5km입니다. 그리고 기착점에서 여기까지 올 때 39.2km를 주행했는데 거기는 리터당 15.1km가 나왔네요. 투싼 하이브리드 살까 하는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추천드리겠어요. 하지만 차에 대한 경험과 느낌은 모두 각자 저마다 다르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한번 타보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촬영과 편집은 힘들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조만간 더 유쾌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